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무위원들 14명 정도 됩니까? 전원 사표 받지 않되 1명, 박성재 법무장관만은 사표 받겠다. 이건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십니까? 뭐 일단 그 내각 인선 절차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국정의 원활한 인수 인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과 이 일정 기간 동안은 동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거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이주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걸 알지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한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당분간 내각 그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 진행이 될 때까지는 같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건 명백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민생 경제 현안을 보면 뭐 내각 인선 절차가 적어도 몇 달, 빨라야 뭐 한 2달 이상, 2달은 걸릴 텐데 그걸 기다려서 뭐 차관 체제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 정부 임명 국무위원회가 직무를 곧바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대통령실이 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누가 될지 뭐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뭐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러면 최소한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 인수 인계도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업무를 다 배제시킨 겁니다. 그 누가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 전 그 정무직 인사들이 취한 조치로 보여지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용산 대통령실에 직무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될지 미리 예상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직무를 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윤석열 전 정부의 비상계엄 내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대한 이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것은 단순하게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의도된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진위 조사,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입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도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날 모습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인선도 단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강훈식 실장은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위원정 의원님. 네. 오늘 6명을 발표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의 관심이 가장 쏠립니다. 김민석 지금 현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초대 국무총리로 지금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중도적인 또 합리적인 인사들을 아마 이번에 지금 일단 대통령실과 내각이 좀 배치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주로 이제 강성 인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뭐 등등 있지만 그래서 김민석 이 의원을 이번에 총리 후보로 내정한 것은 김민석 후보는 그동안 보면 이 국회 한 4선 정도 됐지만 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뭐 신뢰감이 깊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아마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도 했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일단 능력과 또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좀 유한 그런 이미지가 있고 특히 계엄 문제를 처음으로 일단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계엄에 대한 경고를 했던 그런 역할들 이번 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를 무난하게 치렀던 그런 공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김민석 의원을 내세운 것 같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내에서는 좀 개파색이 옅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네. 항상 어떤 중요한 선거 때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에 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정치는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그때 특보에서 정치를 그렇죠. 시작해서 예. 쭉 이제 뭐 여기 패널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아마 이제 당내에서는 꽤 그래도 유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이제 80년대 이 김민석 비서실장 내정자는 일단 80년대 운동권이고 예. 강훈식 비서실장은 90년대. 이제 총리 90년대 운동권이고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강성 이미지는 아닌 그 인물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은 앞으로 아마 할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읽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정을 운영할 때는 국민들에게 강성보다는 좀 능력과 어떤 유한 이미지, 또 실용의 이미지, 중도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사들 아마 앞으로 많이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